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7번 전차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시우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의 전차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에는 황금색 날개를 가진 두 마리의 백마가 전차를 끌고 있습니다. 날개는 신성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전차는 원래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수단이지만 여왕의 평온한 표정으로 보아서 마치 이미 승리를 거둔 뒤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전차 위에는 육각 소용돌이 모양의 태양이 그려진 황금색 드레스를 입은 여왕이 오른손에는 호를 들고 왼손에는 십자가가 달린 지구본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마르시우 덱의 3번 카드에서 여황제가 들고 있던 십자가가 달린 지구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지구는 물질적인 것을 나타내며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왕은 6번 카드에서 만난 바로 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15세기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밀라노 공작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진 카드이므로 미뤄보아서 여왕은 스포르자의 아내였던 마리아 비스콘티가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왕은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였기에 후에 나타난 전차 카드들의 승리를 쟁취하는 이미지와는 다른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라고나 할까요? 마르시우 덱에 와서는 비스콘티 덱의 전차를 타고 있던 여왕은 젊은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이 젊은 남성은 황금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어깨에는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얼굴 모양을 한 달이 장식되어 있고 오른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있어요. 전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고 있습니다. 말은 뒷다리가 없고 몸이 전차에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과 전차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차 바퀴 각도로 보아 지금 전차는 속력을 내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남성의 어깨에 있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한 달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달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창조성을 상징합니다. 한쪽은 웃고 있고 다른 쪽은 울고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달의 얼굴과 서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비록 강력한 전차이지만 전차가 속력을 내어 전진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조절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르시우 덱의 말은 두 마리가 모두 흰색이지만 다른 덱에서는 말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또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상반된 카드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음과 양의 상반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 전차 카드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차를 끌고 있던 말은 흰색과 검정색의 스핑크스로 바뀌게 되죠. 흑백의 상반된 색을 하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스핑크스는 긍정과 부정, 정신과 육체, 선과 악, 낮과 밤, 그리고 남과 여 등 서로 상반되는 양극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두 마리의 스핑크스는 앞다리 사이로 나온 자기 꼬리 끝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인 우로보로스의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연금술의 상징이기도 하죠. 상반된 스핑크스는 양극으로 갈라지는 모순을 잘 조율해야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차를 타고 있는 마치 왕자님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아름다운 용모와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팔각별로 장식된 왕관과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허리띠에는 별자리 기호들이 새겨져 있으며 허리띠 아래 갑옷에는 지리학 기호들이 그려져 있어요. 남자가 쓰고 있는 월계관은 그가 성취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왕관에 달려있는 팔각별은
상승하는 우주 에너지와 물질적 성공을 나타낸다고 해요. 전차의 휘장에 그려져 있는 육각별은 6번 연인 카드에서 설명했듯이 솔로몬의 방패를 나타내며, 오각별은 오원소인 불, 물, 공기, 흙, 그리고 에테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차를 타고 있는 이 당당한 청년의 어깨에 장식되어 있는 초승달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남성성을 상징하는 갑옷과는 상반된 이미지죠. 달은 각각 상현과 하현을 나타내며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윤회를 나타냅니다. 얼굴 모습이 각기 다른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 타로덱에서 전차 카드의 주인공은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젊고 건장한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붉은 튜닉에 청동 갑옷을 입고 망토를 휘날리며 말에 고삐를 말아주고는 붉은 사막과도 같은 길을 흙먼지 날리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끌고 있는 말은 흙과 백의 상반된 색을 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며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 신화에 의하면 아레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싸움을 즐겼다고 합니다. 힘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을 즐겨해서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과 요혈이 낭자했으므로 올림푸스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신들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한 성격과 무모한 열정으로 인해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는 짓도 서슴지 않게 했다고 해요. 이에 아프로디테의 남편이었던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로 다른 신들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열정은 계속 불타올랐다고 해요. 아레스의 이런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한 성격은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딸 하르모니아가 태어나고는 하르모니아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사랑과 투쟁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차를 끌려고 하는 두 마리의 말은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상반되고 대립되는 동물적 충동을 표현합니다. 서로 머리를 반대로 하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역동적이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지만 조화롭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레스는 싸움과 무분별하고 성숙하지 못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어내고 다니며 수모를 겪기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딸 하르모니아를 얻게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 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전차 카드는 거칠고 야성적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마구를 채움으로써 동물적인 본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을 통해 인성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뉴비전 덱의 전차 카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개선장군이 전차를 타고 뒤에는 전리품처럼 포로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전차 앞으로는 승리를 반기며 환호하는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뒤쪽에 끌려가는 포로는 흑백의 남성과 여성으로 상의는 입지 않았어요. 하의도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이 포로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고 있는 노예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뉴비전 덱의 전차 카드는 승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전차는 숫자 7번에 해당되는데요. 숫자 7은 신의 수라고 하며 행운과 승리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럭키7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7은 3 더하기 4로 만들어져요. 최초의 완성수 3과 완벽함과 안정을 나타내는 숫자인 4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로, 타로 카드에서는 3번 여황제와 4번 황제 결합으로 이룬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7번 전차 카드의 대응 별자리가 가정의 별자리인 개자리를 상징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자리는 집안과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한 별자리예요. 또한 개자리는 물사인으로 달과 관련이 있어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연약한 속살을 딱딱한 껍데기로 감추고 있는 것처럼 갑옷으로 무장한 전차카드의 주인공도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장난으로 시작한 게임에서도 꼭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기도 한다고 해요. 행동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내면은 항상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겉모습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매우 섬세하고 약해서 자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외에는 그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7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 러시아 대통령 푸틴, 박명수, 박세리, 배정남 등이 있어요. 전차카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운과 승리, 성공을 상징하는 매우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차는 전투를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카드이므로 가만히 있는다면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올해 카드가 전체 카드라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차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애정운에서 전차 카드가 나온다면 전차처럼 돌진해오는 이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에 전차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가 다가오기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백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안 하는 일만 못한 법이라고 하죠. 자신의 감정에 너무 몰두해서 다소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상황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서 양극단을 잘 조율해 가기 바랍니다. 전차 카드는 특히 이동운에서 매우 길하게 읽혀요. 이직이나 이동,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며 출장으로 멀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나 매매운 사업운에서도 모두 길하게 읽힙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히 움직이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사고도 따르니만큼 항상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 카드의 관련 직업으로는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도관, 방산사업 종사자, 기업이나 기관의 중간관리자, 운수업, 유통업, 운전 관련 직업, 택배업, 항해사, 스튜어디스, 트레이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포르에 대해서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희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쉐유 덱, 그리스 신화 덱, 유비전 덱을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풍요로운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7번 전차 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8번 흰 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